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7주년 기념 미니 FM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일차고요. 오늘은 두 가지 토론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와 재난의 시대 공동체 미디어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네 분의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창민 PD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는 주로 유튜브와 팟빵 채널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파수를 가진 FM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 분은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시청자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서대문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이문동 공동체 카페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예,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명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레동에 있는 이주민 방송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실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네. 저희 사다모비 관악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 맡고 있습니다. 안병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공동체 라디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고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잠깐 안병천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공동체 라디오 확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마스크 벗겠습니다.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네. 일단 공동체 라디오가 2005년도 대부분 3, 4월 달 이런 시기 때 이제 법인이 설립이 돼가지고 방송은 대부분 2005년도 지금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 7,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순차적으로 7개사가 8개, 처음에 8개로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다가 이제 벌써 이제 15년이 됐는데 한 개사가 이제 그 2009년도 때 정규 허가 때 인증이 안 됐고 딱 7개가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법안은 있지만 신규 전파가 없다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올해 연말 적어도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연말 정도 되면 기본 계획이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그것 관련된 신규 모집에 대한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7개의 공동체 라디오들이 주파수를 가지고 운영되다가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현재까지는 정말 이상한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9년도 때 정규 허가를 해낸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때 한 23개 지역이 더 선정이 될 것으로 보였었어요. 네네. 신청을 해라 네. 라고 하면서 23개 지역에서 비어있는 전파를 들고 왔는데 진행이 안 돼 버렸던 거죠. 분명히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 현재 솔직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했었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확실한 건 저희가 15년 역사상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기정통부나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과
협력 테이블을 만들어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대가 높고요. 그래서 우선 항상 100%라는 것 자체는 없잖아요. 없는데 적어도 구체적으로 발언했던 것들과 협의 테이블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난재해 속에서의 그런 공동체 라디오 방송 그런 사업에 대한 일차적인 가능성을 봐서 그런지 심지어 재난재해 관련된 정책과에서 그 관련한 것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성을 띠고 있는 KBS 민방이랄지 MBC 같은 데가 지금 KBS 지역 방송이랄지 민간 방송, MBC 방송사들이 지금 통폐합해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네. 지역성을 담당할 매체가 없어요. 결국 지역성을 담당할 매체로서 현재 방송법상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라디오 매체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가 뭐 제가 아는 한 15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 네. 나왔었죠. 그곳에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가 그러한 것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계획은 아니고 영역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그 영역 보고서가 라디오 그 활성화 계획 속에 명확하게 기존 지상파도 있지만 공동체 라디오 하나의 주체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갑자기 예전처럼 못하겠어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죠. 저희 서대문구의 우상호 의원도 함께 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맞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눴나요? 어떤 토론회였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론회는 사실 이제 신규 방송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목표였어요. 현재 보면은 네트워크에는 36개 지역 정도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를 만들겠다고 전국에 있는 이제 주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고 36개 그 단체들과 함께 설립하고 있는 일단 하나는 그거죠. 설립하고 있는 주체들이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단위들이 하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국회의원실과 또 정책 위반자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신호라는 것을 좀 알게끔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그렇다면 신규가 들어올 텐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이전에도 나왔던 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재해 관련된 이야기였었어요. 재난재해 시때 공동체 라디오의 가능성. 앞으로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이제 단순한 어떤 가상세계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변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상적인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전국 때 이제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들이 했었던 구체적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로컬 텍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제시를 했었어요. 언택트 말고 로컬 텍트. 로컬이라는 어떤 대안의 중요성, 지역성의 중요성, 그리고 로컬이라는 그 개념을 일종의 그 지역 단위도 있긴 하지만 국가적인 어떤 블록 단위의 어떤 지역이라는 의미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 대한 의미들을 화두를 던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공동체 라디오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의미들로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이제 7개 공동체 라디오사가 운영이 꽤 오랫동안 이제 7개사만 운영이 되고 있다가 공동체 라디오를 더 늘리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보내고 있는 뭐 방통이나 이런 데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도 되게 긍정적이고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제 사업자들도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공동체 라디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서로 준비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 공동체 라디오 확대에 대해서 좀 진행 경과를 들어보았고요.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과 함께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 왜 이것이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또 공동체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안병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후 위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공동체 미디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네, 어떤 것 혹시 이주민 방송에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대응을 하셨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주민 방송 혼자 활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든 재난에 대한 정보가 다 한국어로만 유포되다 보니까 네. 이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오셨고 네, 한국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재난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딱한 행정용어고 굉장히 네. 축약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주민이 이해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카드 뉴스로 다국어로 제작을 해서 유포하는 일에 같이 동참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다국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한국어가 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문장은 다 한국어로 완성하고 그거를 이제 또 다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국어를 이해하고 다국어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사실은 그런 관련 정보 그래서 마스크는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코로나 대응에서 이제 개인이 해야 될 수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선별진료소 어떻게 찾아가는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이제 대구에 있었던 성서 공동체 FM 같은 경우는 아예 네네. 생방을 진행을 하면서 동일한 날에 계속해서 그 이제 이런 재난 관련해서 이제 성서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주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마스크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재난 지원 관련해서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약국에서 구매했던 첫 번째 날에 이주 노동자나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미등록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 건강의료보험증을 제시하라는 말 때문에 마스크를 아예 구매하지 못하는 네네. 사단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대구 성서 FM에서 마스크 모으기를 이제 대구 지역의 이주민을 위해서 했을 때 이제 타 지역에서 다 마스크를 모아서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곳에도 혹시 이주민들이 이렇게 마스크 공급이 안 되고 있나 하면서 이제 단체들이 단체 주도적으로 마스크를 다시 모아서 이제 길에서 이주민을 위해서 배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주민 방송 입장에서는 사실 이주민 방송 활동가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재택근무로 돌아섰을 때 오히려 그 재난의 시간에 그런 공동체 라디오가 그렇게 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가 우리가 더 못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막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 관련한 문제 정부에 그래서 계속 이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기사화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주 단체들과 함께 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주민 사회 안에서는 사실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재난 상황에서 이제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주민 방송의 사례와 이제 대구 성서 FM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원래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은 그 KBS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재난 방송만 가지고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언어적 한계인 것 같아요.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접근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게 이제 이주민들이 주로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댈 수 있으면 페이스북에 다국어로 올릴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뭐 관련 단체들이 그런 이제 재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쉬운 말로 한국어로 만들어서 그 그림과 함께 배포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죠.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혹시 박명진 선생님 이 재난 상황 관련해서 이제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좀 전에 KBS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 뭐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샀었죠. KBS의 어떤 그 재난 보도와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KBS가 이제 그 가운데 산불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것이 재난 방송인지 아니면 뭐 또 하나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스펙타클하게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그 2016년에서 17년 촛불을 경유하고 그 국면을 지나고 나서 우리 그 마봉춘과 고봉순이 좀 이제 그 귀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아직도 좀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최근에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좀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이제 그 보도 양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근데 이제 KBS가 그때 이제 보도 뭐 준 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그 산불 같은 거 관련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네. 보여주기 위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연 누가 이 재난 방송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원래 재난이라는 거 재난 상황이 초래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이 필요한 것은 그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상황을 피하고 또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안전한 장소라든가 거기에 상응한 어떤 그 지원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KBS는 이제 불이 났다. 쏘고 하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이제 여기 이주민 방송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어적으로도 자막이라도 좀 이렇게 한다든가 네. 뭔가 그런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누굴 위한 방송이었는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최근에 학회 때 이제 그 리슨 투 더 시티라고 현장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잠깐 이제 학회 때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제 그분 얘기도 저도 공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지역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정작 그 당시에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그 고성에 있는 현장에 나이 드신 분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연결망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면 옆에 누가 계신지 알고 그분들이 어떤 하루의 행동 동선이 있지 알고 또 대피했을 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솔직히 KBS는 그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는 지역에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 연결망들이 KBS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감수성 문제인 거죠. 어떤 뉴스 감각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를 좀 깬 것 같아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얘가 너무 그때 감정이 갑자기 훅 밀려와서 예, 좀 약간 말이 길었는데.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KBS가 대응을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이주민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이 아닌 걸 계속 나누는 방식의 재난 지원은 큰 문제를 도래할 수밖에 없죠. 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주민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이주민이 마스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게 장벽을 세운다면 이주민에 의해서 또 감염됐다고 얼마나 또 이주민을 또 혐오하고 발언을 또 증오하겠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뭐 이태원에서 이제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걸렸다니까 또 베트남 사람들을 또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동만 하지 않고 놀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비난이 쉽게 이주민에게 전가되고 해외 유입됐을 때 이제 해외로부터는 이주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국적을 밝힘으로써 또 네. 예, 혐오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주민 방송에서 그 마석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양주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등록이어서. 근데 화재는 본인이 원해서 당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네. 심지어 뭐 남의 나라 화재 나고 막 지진 일어나면 다 도우러 나가는데 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못 도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모순적이죠. 그래서 저는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냐, 너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가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재난에서 안전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소외되고 있고 혹시 장애 쪽에 청각장애 또는 시각장애 또는 휠체어를 쓰는 이런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난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주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안에서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재난에서 우리가 소위 정상으로 이야기하는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보편적으로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그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네. 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재난 방송이 제대로 필요한 어떤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서대문구 얘기로 좀 들어와서요. 올해 서대문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그 장마 때 불광천이 뭐 범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구의원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나요? 사실 올해 네. 불광천이 범람할 정도로 뭐 비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갑자기 1단계 되니까 미세먼지들이 같이 오는 걸 봐도 되게 굉장한 이제 사람의 이동이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영향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번에 날씨는 굉장히 저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사계절이 뚜렷한 뭐 이런 걸 느꼈던 건데 비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일시에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광천이 올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뭐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뭐 30분에 뭐 100m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내려버리니까 네네. 불광천도 꽤 넓은 이제 거기 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넘칠 정도로 비가 한꺼번에 이제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가 내렸을 때 넘치진 않았는데 문제는 북가자 2동, 북가자 1동이 천하고 거의 이게 평평해요. 넘치기 전에. 근데 이게 안 넘쳤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화장실 이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아 역류하죠.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들 이제 소통 방에는 곳곳에서 이제 이런 재난 상황들을 저희도 뭐 전화로 받거나 주민들이 네. 하면은 저희도 이제 올려서 공유하고 또 다른 당원들한테도 그런 걸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재난대책본부에 먼저 이제 문의를 하죠. 네. 지금 상황이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 서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원에 비가 안 내리는데 서대문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KBS나 뭐 등등 방송을 보면은 서대문구 북가자 이동에 비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다까지는 잘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구청에 확인하거나 우리 당원들이 알려준 주민들이 알려준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작년에 태풍이 굉장히 좀 세게 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그 나무 부러지면은 바로 연락 오고 저희가 이제 구청에 연락해서 그 나무를 빨리 치워달라. 뭐 부러진 거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지나가는 차나 주민들이 안 다치게 그거를 빨리 이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처리의 수준이지 전파를 하는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파를 하는 매체는 늘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불광천 얘기 여쭤본 이유가 올해 그 마포구청에서 저는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재난 문자가 와서 범람할 수 있으니 주변에 계신 분들은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직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긴 하지만 이게 전파가 잘 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정보를 좀 접하기 어렵고 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그럴 때가 네.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마포에서 문자가 오고 은평에서 오는데 왜 서대문은 문자를 안 보내냐 이 얘기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어차피 불광천이 은평 지나서 서대문 지나서 마포 가는 건데 네. 근데 저도 그래서 다른 주민들 전화를 받고 우리 구청에 왜 안 보내냐 했는데 그 우리 구청에서 그때 판단하기에는 이게 일시에 내리는 비라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난 문자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게 재난이 수준이 되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더 적절히 하는 방향은 좋은데 이제 각 구청마다의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를 왜 안 보내냐 그런 방향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문자 너무 많이 온다고 또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어떻게 할 건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악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네네. 네네. 그럼 관악의 상황을 서대문이랑 좀 비교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네. 차이점이 있었는지. 일단 그 재난재해 시기 때 저희 관악 FM이 정말 1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관악 FM은 그냥 평소 때 열심히 했을 뿐인 거고 그냥 하던 대로 해왔을 뿐인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게 너무 생소하고 신기해요. 우린 그냥 해왔을 뿐인 건데 마치 새롭게
다들 보는 느낌인데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와 마을 미디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데일리로 매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지금의 문제점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라는 것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긴 했지만 저희들 말고는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코로나 관련된 초창기 때는 코로나 정보가 관악 FM에서밖에 사실상 종합적으로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이제 라디오도 하지만 라디오에서 안 될 때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늘 저희 PD들이 기사를 썼었어요. 그 기사 하나당이 그냥 1000단위가 넘어서서 좀 놀랬거든요. 재미없는 기사인데도 그렇게 계속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관악 FM에 들어가서 일단은 정보를 봐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신규 독자 겸 청취자 겸 시청자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그 한 일주일 만에 한 1000명 이상이 좀 늘었었어요. 신규인 거죠. 보통 저희 이제 관악 FM의 독자와 이 풀 자체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3만 정도 보고 있고 한 5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늘 오가는데 그때 당시 때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10,000명이 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보면서 일단은 공동체 미디어가 필요한 이유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시간대별로 데일리로 그다음에 주말에도 저희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쉬질 못했어요. 토요일, 네. 일요일 날도 빵빵 터지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전국에 갑자기 그 불광천 안 넘치셨겠지만 저희는 도림천이 네. 넘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마 뉴스로 보셨겠지만 도림천에서 정말 잘 방어했다고 관악구청도 잘 방어했고 실제로 잘 방어했거든요. 잘 방어했고 잘 준비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비가 오다 보니 그 저수조 공사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넘치기 직전까지 가고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니까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한 분의 사망자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그러한 것들을 문제점을 보도하고 현장 가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당사자는 뉴스 어디를 봐도 없었어요.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도 못했고 저희들만 촬영해서 찍어서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다들 다행히도 관악구 주민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 사는 당사자한테 야 누구야 미안하지만 쉬는데 미안한데 이 시기 때 비상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 현장 나가서 앞에 가서 도림천 좀 찍어서 보내주라. 보내주면 저는 기사 써서 집에서 기사를 썼었어요.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지역 매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반드시 하나의 인프라로서 작동될 수 있겠구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났죠. 그래서 직원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그런 기사들을 쓰고 기록을 남기고 한 번씩 정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승현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매일매일 메시지가 오다 보면 다 둔해지거든요. 문자 메시지를 네. 매일 보다 보니까 둔해지는데 잘안 보게 저희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그 메시지를 모아서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갖고 한 번씩 정리해서 보내주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와 있구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좀만 더 시간 주실 수 있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018년도 1월 달에도 이제 일본을 조사를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2018년도 1월 달에도 갔다 왔지만 고베시 사례입니다. 관악 FM하고 지금 이제 그 관악구청하고 그걸 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베시는 지진이나 재난재해가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 인터넷 방송 등등까지 핫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걸 설치를 해놨어요. 제가 그 자료를 일본어로 돼 있어서 해석을 못했는데 자료만 지금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조례식으로 제정을 해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시 때 딱 그게 터지면 고베시가 소위 말하는
미디어로서의 브로드캐스팅의 컨트롤 타워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로 무조건 방송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거버넌스 그런 식의 거버넌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악 FM도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로서 이런 그 역할들을 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재난재해 그 관련된 그 구조를 맺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좀 정보를 최근에서야 좀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인터넷 미디어도 하나의 그런 재난재해 때 그 보도할 수 있고 일종의 정보를 나누는 루트로서 활용한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마을 미디어라고 지칭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다라면 다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줘서 되게 의미가 컸었습니다. 고베시 사례는 아까 이주민 방송도 있었죠. 똑같아요. 이주민들 언어로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공동체 라디오가 11개 국어 방송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게 일본에서 히트작이 됐고 진짜 필요하겠네 하면서 일본의 그 공동체 라디오가 340개까지 늘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베시를 만일 간다면 가재울 및 그 서대문구에서 한번 고베시 쪽에 가셔서 이렇게 탐방을 가보시면 어떨까.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데일리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로서 재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일본의 사례, 일본은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일본의 사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재난 상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주민 방송 정의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좀 더 재난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공동체 미디어가 이제 소수자 운동 네. 내지는 뭐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 신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희는 상업 방송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언론과 동시에 마을 미디어이기도 하면서 또 그 이주민의 특성상 공동체 미디어로서 이제 커뮤니티 미디어로서 더 이렇게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자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 차원에서 이주민이 겪고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또는 난민, 유학생, 동포 이런 그 이주민의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서 역할에 따라서 또는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소수자의 권리,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많을 때 이주민 방송이 대단한 방송이 아니에요. 대단한 방송이 아니어서 그 솔직히 뭐 한국 사회의 전체 주목을 받지는 못하죠. 뭐 관악은 정말 부럽습니다. 구독자도 많고 청취율도 높은 것. 근데 이제 저희는 이주민이 많으셔도 그 안에 다양한 언어, 진짜 100개 이상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커버할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일이어서 이제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집회장이라든지 토론장에 가서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전할 때 가끔 저희도 관악처럼 이렇게 뭔가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혼혈 티기 잡종 발언했다가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분노를 샀고 그것이 이제 익산시청 앞에서 이제 모이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가 내려가 말어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그렇지 않아도 연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고 이제 한지희 사무국장이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메인 카메라들이 이제 예를 들면 KBS, 뭐
MBN 이런 데들이 내려오지 않은 거죠. 아, 왜냐하면 네네. 이건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역 신문들은 맞지만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찍고 오자마자 전화를 불티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KBS에서 뭐 영상 달라, JTBS에서 영상 달라, MBN에서 영상 달라 해서 저희는 무조건 이주민 방송 출처만 밝혀달라 그러면서 소스를 막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한동안 엄청난 조회수와 또 이제 그 영상을 타고 가서 이주민 방송에 관심 없던 안티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뿌듯한 거죠. 우리가 이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전할 때 늘 그 뭐 우리가 알만한 언론사라든지 거대 방송사가 늘 오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들의 관심이 뭐 국정감사에 쏠렸다면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관심에 비켜 있을 때 우리만이 유일한 카메라일 때가 있어요. 우리만이 유일한 기록자일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 빛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보죠. 안 오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가기 싫더라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한지희 사무국장님이 찍었던 영상이 네. 되게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는 네, 걸 저도 네, 봤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박문진 선생님 혹시 이제 소수자 이런 소수자 운동 내지는 소수자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공동체 미디어 역할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워낙에 현장에서 활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이어서 제가 뭐 이렇게 첨언을 할 게 있나 싶기도 한데, 그 일단은 그 결국은 이제 뉴스 가치에 대해서 그 기자가 현장에 있거나 또는 이제 제한돼 있어요. 뉴스를 생산하는 것들은 주류 미디어에서도 사회 전역을 커버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역시 어떤 그 감수성의 레벨이 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물론 이제 이주민과 관련된 또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다문화 말고도 이문화 감수성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다른 문화, 다문화에 대한 어떤 용어들이 잘못 남용되는 사례들도 교육 현장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현장에서 계속 그 뭐랄까요 그 당사자들과 계속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감수성의 레벨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얻어 걸리셨다라고 했지만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런 문제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만큼 거기에 늘 가깝게 그 의제와 관련된 것들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그 커뮤니티 그룹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랄까, 그것이 큰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요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안들이 그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한국 사회도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일각의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어떤 로컬의 영역과 메인스트림과의 어떤 협업 저널리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 영상 같은 경우 이제 느낌, 해서 뭐 아쉬워서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뉴스 사안들이 늘 상존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슈로 부각될 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수직 관계가 아니라 같이 공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 같은 미디어 어떤 활동가들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같이 협업하는 것도 되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가깝게 활동하고 너무 있었고 감사하신 거죠. 감사드리고 때문에, 사실은 요즘 그런 요청이 너무 많아요. TBS도 그렇고 저희 사무국 내에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지나가다가 보다가 요 영상은 우리 TBS 좀 써도 되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구하는 전화들을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얘기하신 우리가 현장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확산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작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협업의 구조가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협업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동체 미디어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좀 느끼는 어려움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역시 재정의 문제죠. 그래서 제작이라는 건 돈이 드는 일이고 네. 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더 많은 콘텐츠가 더 좋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후원을 직접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를 구독하거나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회비로 저희가 운영되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 미디어여서 뭐 크게 막 이렇게 제작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영상의 퀄러티라든지 뭐 이런 그 장비의 부족을 못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을 미디어에서 공동체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장비 사용의 용이성, 그다음에 그걸 잘 빌려주고 또 고퀄의 또 이런 편집이 가능한 비싼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들죠. 그래서 인력 보충은 아무래도 재정하고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에서 여전히 상근자 한 명의 뉴딜이나 인턴이 없으면 네. 저희가 실제 인력을 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한 고용 상황에서 계속 활동가들이 놓여 있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나 뭐 공동체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드시는 그런 여러 단체들이 또 서울만 해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네. 단체들에게 조금 더 이런 주류 미디어가 아니어도 좀 금액을 늘려서 좀 재정 지원을 서울시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자꾸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서울시 의원님들은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재정적인 결국 장비 문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네네네. 어려움이랑 연결이 네,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의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앞서 얘기하신 그 우리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네네. 된다. 이런 얘기랑 관련해서 안병천 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네, 잠깐 네, 화면에서 나가 계셔서 이제 저희 그래서 네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TBS가 그나마 시민의 방송을 이제 앞세우시면서 그런 이제 그 시민 영상 특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제작물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도들이 다른 방송에서도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지 마을 미디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들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승현 의원님 혹시 지역 차원에서 이런 뭐 마을 미디어 활동을 어떻게 뭐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을 건데 사실 네. 의원들은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있는 걸 어떻게 좀 줄일까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네. 아니, 이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건 같아요. 저는 이제 지역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진짜 아까 관악FM에서 말씀하셨던 뭐 데일리로 한다거나 뭐 꾸준히 진행하면서 지역의 소식들을 모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목소리들을 모은다면 당연히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만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언론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늘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 통장님들한테 이 신문이 가게 한다거나 뭐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특히 젊은 의원들은 물음표를 갖고 접근을 하는데 그 카르텔이 또 굉장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해결을 못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에서의 소중한 공기라고 하는 부분을 네. 만들어 나갈 또 자기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서대문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소리들이 있을 텐데 그 목소리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면 좋은데 뭐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진짜 앞서 말씀드린 구청 보도자료만 계속 싣고 있으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서의 지역 신문은 그거 없으면 그 동네 돌아가는 소식을 모를 정도인데 그리고 굉장히 빠른 느낌이에요. 네. 인터넷도 보면은 거기가 그 주민들의 거의 막 자유 게시판처럼 돼 있기도 하고 특히 선거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 후보를 욕하려고 막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장인데 비해서 서울에서의 지역 언론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지역 신문 잘 안 보잖아요. 네네. 즉 그거는 뉴스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소식, 이미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상황에 대한 자기 고민이 좀 더 치열했으면 좋겠다.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 구정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예산서를 왜 이렇게 PDF로 두껍게 그렇게 나오냐.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제 예산 심의할 때 힘들다. 그래서 엑셀로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엑셀로 변화했는데 전 이 단초를 은평시민신문에서 보고 제가 구정질문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지역 언론들이 서대문구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리되면은 저희같이 이제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면야 다른 구에는 이제 뭐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도 있어요. 네네. 예, 그렇지만 서대문구는 사실 그게 뭐 없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환경이 서로가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병진 대표님 지금 공동체 미디어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뭐 구와 지역과 이제 공동체 미디어 간에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을까, 또 뭐 지역 언론으로서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이런 구와의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네네. 공동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의 어떤 재정적인 구조와 공동체 라디오의 재정적인 구조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는 확실한 건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많은 만큼 그리고 또 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어쨌든 매일매일 일하면서 이 지역사회 소통을 뭐 작지만 해나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인식과 지원 부분은 굉장히 취약해요. 관악 FM도 10몇 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1년에 240만 원 지원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좀 싫은 소리 한다고 그 돈 1년에 240만 원 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들었을 때는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어요. 1년에 240만 원 안 받고 그냥 그런 소리 안 듣겠다고. 그걸로 생색을 내서 아니 뭐 한 수천에서 억대를 주고서 한다면 그런 협박성 발언이야. 제가 받아들일 의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240만 원에 그러길래 그냥 안 받고 한 7, 8년 정도를 안 받고 지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서야 1년에 2,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악구를 설득을 해서 2,2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는 거. 작지만 그래도 그 2,200만 원 덕분에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익 사업에다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위해서 뭐 노인,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미디어 교육과 방송 제작 지원을 해야 된다 싶으면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인력을 위해서 한 매출을 4, 5천을 마련을 해야 돼요. 매출 4, 5천만 원 마련해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공익적인 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2,200만 원이 나오니까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던 걸 몇 개를 줄이기 시작했죠. 줄이고 거기에다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어떤 공적 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 대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관과 또 의회에서는 뭐냐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진짜로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의심을 줄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도려내기 위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대단한 성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과가 있어야 정도 가고는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원해버린다면 아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적은 지원하고서도 엄청난 성과를 주길 바라는데 그럴 수 있는 기관 또는
센터 미디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의 갭을 줄이는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마을 미디어나 지역 미디어가 시민 참여형 모델이 충분히 지역 사회에서의 소통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례들을 가지고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내지 않는다라면 이 갭은 제가 볼 때는 메워질 수 없고, 그리고 정치의 일종의 그 힘에 떠밀려서 뭐 조례 제정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게 된다면 과연 좋은 마을 미디어 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공동체 라디오 확대 진행 상황과 이제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 그리고 소수자와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 공동체 미디어의 재정적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잠깐 음악 들으면서 잠깐 휴식 취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서대문구에서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왜 필요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를 가진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쉬고 올 텐데요. 혹시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실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네. 네. 누구 노래죠? 이소라.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잠깐 듣고 오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나요? 네, 듣고 오시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장미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7주년 기념 미니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차고 코로나와 재난의 시대 공동체 미디어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장소는요. 새로고침이라는 곳입니다. 로컬 콘텐츠 랩 @ 가자 새로고침이라는 곳이고요. 새로고침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알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주는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공유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저희 공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올해까지는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간을 대여하고 있으니까 로컬 콘텐츠 랩 @ 가자 새로고침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행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에서 11월 온라인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11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구조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길냥이들의 치료비와 동물권 인식 개선 광고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기증하신 분들께는 삶에 든든한 도움이 되는 서동행 정회원권 또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 특히 이제 서동행 정회원권이 어떤 든든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서동행을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대협 정의연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서 30주년 기념행사 및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과 10월 8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사 특별전 길 위에서 30년 결국은 희망이더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정의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의연 유튜브 채널 미리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받고 있는데요. 요 청원 링크는 저희가 지금 방송 유튜브로 보고 계신 방송에 실시간 채팅으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확인을 하시고 국민 동의 청원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수어 통역을 함께 보고 계시죠. 저희 앞 시간에는 이제 김철환 선생님께서 수어 통역을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다현심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이제 재정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와 그러니까 지역 지방 정부와 어떤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또는 공동체 라디오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병찬 대표님 혹시 지금 구별로 마을 미디어 네네.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요 조례는 어떻게 해서 제정된 건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네. 그 조례로 인해서 어쨌든 조례가 되어진 이제 지역 자치구가 아마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2군데 아니면 3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 그다음에 네.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는 의미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마을 미디어 활성화만으로 지역사회 소통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킨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 사람들한테 일종의 효능감을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효능감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의 뭐 조례와 풀뿌리 다니면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된 지가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겠다. 대신 확실한 건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나 마을미디어 전문가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네. 결국은 마을미디어를 지원해서 지역 주민이 얻는 기대 효과, 효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네. 아마 어느 순간은 저거 왜 만들었대? 아니 그거 기존에 있었던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 교육만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지역사회의 어떤 정보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사각지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왜 우리가 지원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마을 미디어 그 관련된 조례의 한계는 여전히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확하게 니들은 소통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명시가 저는 없는 게 한계이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지금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이미 전국에 뭐 시, 군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미디어 지원센터 또는 뭐 미디어 문화센터, 영상 미디어 센터 이런 미디어 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스킬을 배우는 정도에 그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지점들을 갖고서 지금 현재는 출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다른 이제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석에서 만나겠지만 해석이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을 미디어가 본연의 목적인 공익적인 어떤 목적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상 없이 이제 조례가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좀 첨언을 하고 네네네.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네. 여러 네트워크가 그 구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네. 좀 시민의 압력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과 구청장의 의지로 조례를 만드는 것 사이에 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청장이 그만두면 또 사라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들도 있고, 뭔가 주민의 합의라기보다는 구청장 개인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혹시 이게 간보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저는 하게 되는데, 사실 영등포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영등포 안에서 최근에 이제 영상 뭐 단편 영화 찍는 아카데미를 열고 네. 구청에서 네. 그리고 그 또 뭐 구청 소식은 따로 그게 있어요. 이제 자기들 채널이. 그랬을 때 이거를 시민사회단체가 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크도록 뭔가를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구청이 나서서 시민사회 활동을 뭔가 가로채는 느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막 단편 영화 만드는데 학생 모집해서 뭐 아카데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보다 이제 그 미디어는 좀 이렇게 시민사회 안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네. 역할로 머무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전 관주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만일 정 안 되면 그거야 땡큐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관이 빛나기 위해서 그냥 관이 서비스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이런 거죠.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원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사업 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마을 미디어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더 크다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거기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막 도전할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만들어진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직접 사업과 또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어떤 집중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면 아마도 시민 미디어, 마을 미디어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참여를 받을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예산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와의 어떤 그런 예산 안배라든지 역할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내려지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관악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꼭 성공 사례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500m 이내에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 마을 미디어 시설과 이런 부분들을 근거리에서 문화적인 컬처로서의 어떤 시설과 기관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데서 설계가 되어진다라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 참여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뭐 사용의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게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박명진 선생님도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뭐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현장 연구를 했을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뭐 좀 전에 관주도도 뭐 이렇게 여지를 남기셨지만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는 한계에 봉착하는 것 같고,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요즘 이제 미디어 관련 얘기를 할 때 요즘에 주류 미디어조차 유저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수용자,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즉 뭐냐면 이것은 그 실질적인 당사자, 시민, 그 풀뿌리 주체들의 욕망들이 반영이 된 미디어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텀업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그 성장을 하게끔 아까 지원 얘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방식들의 설계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실은 그 마을 미디어라든가 그 공동체 미디어의 지속 가능성과도 좀 연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뭐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 존재든지 간에 그 존재가 유지하려면 존재의 주위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과의 어떤 연합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돼야지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공동체 내에서 저는 일종의 걸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뭐 효능감 이런 것도 각자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어떤 그 구성원들 간의 욕망들이 있을 거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 마을 미디어가 어떻게 담아내고 그것을 그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맺음이 잘 드러난다라고 하면 나름의 어떤 그 지원들도 거기서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또한 방안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저희 이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어떤 그런 역할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로 주파수를 가진 공동체 라디오로 나아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어떤 주민들의 욕구,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의 욕구들을 모아서 그런 욕구들이 이제 발현되어서 공동체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서울에서 많은 마을 미디어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을 미디어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공동체 라디오로 이렇게 전환한 사례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저도 실은 이제 이전 사례를 본 적은 없고요. 이제 네. 그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서 좀 이제 응원을 하고 저도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제.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걸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 의원님, 저희 서대문구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저희는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대문구의 어떤 특성에 비추어서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공동체 미디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좀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네. 가족 라디오가 서대문 라디오 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계속 계속 가족 라디오였으면 더 아. 좋았겠다는. 예, 그때 이름이 이쁘죠. 네네. 네, 제 지역구라서요, 가족.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서대문만의 특성이 전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특히 서울에서의 로컬을 자기 주제로 해서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뭐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뭐 주민단체, 뭐 시민단체 등등도 로컬을 기반해서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냥 우리는 종로축, 강남축 이것만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그 방향으로만 모든 행정과 뭐 체계와 일자리가 다 그렇게 쏠려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활동이 있고 뉴스거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이제 제도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중앙방송과 뭐 연합뉴스나 이런 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의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다시 지역이
좀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전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너무 안타깝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새로 고침 같은 경우로 로컬 콘텐츠 랩이잖아요. 지역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인가는 그냥 뭐 3터와 1터, 뭐 놀터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 속에서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변화를 저는 이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활동의 모토가 동구스런 지구는 지역이 중심이다. 뭐 이제 이런 게 제 활동 모토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언론들이 좀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미디어의 어떤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시군요. 네. 네. 지금 그 서울 안에 이제 어떤 뭐 종로축, 강남축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서울로 흔히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서울 안에도 이제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이 어떤 지방에 비해서 뭐 인프라도 더 많이 갖춰져 있고 인구도 더 많고 뭐 여러 환경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좀 서울에 굳이 그런 게 필요해라는 인식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공동체 미디어가 필요해? 또 서울에 어떤 뭐 로컬한 무언가가 필요해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네. 건가? 네. 저한테 네,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해서 뭐 잠깐 이제 서대문구 인구랑 아까 살짝 찾아봤어요. 네, 네. 이 정도 인구 규모면요, 네. 지역의 어떤 그 중소도시 이상이고, 음,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연구했던 이제 마포구라든가 종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포구 같은 경우도 거의 인구가 거의 40만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그런 인구 밀도가 있는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다이나믹한 것들을 중앙에서 단일한 결로 이렇게 소화를 한다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DMB와 관련해서 약간 여담인데 네. DMB와 관련해서 그래서 실패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많은 채널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소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도 먹어야 되고요, 네. 잠도 자야 되고 딴 일도 해야 돼요. 즉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 한정돼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나랑 밀접하고 나의 이해관계라든가 나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콘텐츠에 먼저 접촉하고 그것이 각각 그 관악 FM의 사례처럼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찾았을 때 그 급작스러운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것에 항상 밀접한 곳에서 정보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림천 관련해서 얘기나 이런 그 뭐기 불광천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저는 약간 기분이 약간 솔직히 조금 약간 삐딱선을 좀 있어서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네.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그 소방 방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한다 그래요. 이제 올해 이제 그런 이번에 재난보도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미리 대비한다라는 거죠.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 갑자기 급작스러운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약간 예, 이렇게 너무 이제 관중심적인 반응에서 아까 약간 지나간 거지만은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리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약간 관 중심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신 예,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은 실은 그 공동체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특히 네네. 아까 그 지역정의 불광천이 한 지역만 흘러간 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특히 이 지역을 넘어가면 또 나름 그 어떤 그 지역만의 또 이제 약간 교류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요즘 민관외교란 말처럼 그 사이를 커뮤니티 미디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협업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어떤 로컬 네네. 단체들이요. 예,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안병찬 대표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다른 건 딱히 없고 일단은 확실한 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미디어에서 이제 지역 사회를 저희가 되게 잘 알잖아요. 다들 토박이부터 이제 저도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인데 16년씩 살다 보니까 그런 매년마다의 디테일한 차이들을 안다라는 건 취재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재밌었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선제적 대응을 했었던 게 있죠. 도림천은 심심하면 넘치려고 해요. 무서울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려서 그나마 뭐 조수조 필요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바꿔놨어요. 그나마 바꿔놨는데 최근에 그게 있었어요. 아니, 왜
왜 선제 대응을 했는데도 왜 이게 그리고 범람 전까지 가긴 했었지만 정말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비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가 그때 시간당 가장 많은 비를 쏟아부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넘쳐섰고 그 비를 피하지 못한 어르신이 있었던 거긴 한데 문제는 그게 있었다라면 닫을 수 있었을 텐데 실은 시간대에 자동으로 이렇게 도림천을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못 들어가도록 개폐기가 장착이 돼 있어요. CCTV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던 기사가 뭐였냐면 저게 제대로 작동됐을까? 그래서 작동됐는지 그것을 시설 설치한 사람 업체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사업을 언제 진행을 했지? 이걸 혹시 또 허투루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취재를 하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정작 이 문이 제대로 작동이 됐었다라면 거기에다가 왜 굳이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이게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단이 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또 나와서 줄을 치는 거예요. 줄을 거기에다가. 아니 그 장비가 작동이 되고 있으면 굳이 줄 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노동을 할 사이에 다른 걸 했으면 됐죠. 아니 개폐기 해놓고 나서 또 그걸 이전처럼 그 전에 안 하지도 않았어요. 그 개폐기 없을 때도 결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노란색 그 위험하다는 선 있죠.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아니 저렇게 또 한 번 더 일할 거면 공무원들도 피곤할 텐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관악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위. 확진자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쉬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겠죠.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좀 실뚱하니까 갑자기 그 엄청난 그 장마가 오기 시작하면서 장마 끝날 때쯤 해서 좀 실등하니까 갑자기 또 태풍이 날라온대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 쉬지 좀 정리를 못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네, 재난 사대 상황, 문구 얘기해야 돼. 재난 상황으로만 우리 뭐 지역 언론, 공동체 뭐 이런 미디어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방보다 저는 언로가 더 막혀 있다고 봐요. 네. 뭐 자유 게시판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제 페이스북 친구 한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서대문 사람이 몇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역에서는 다른 이제 그 지방 정치인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으로 되게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서의 공동체가 가장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전 정주율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관심을 갖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맺게 하는 방향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매해마다 인구의 17%인가 15%를 이동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자기 재산에 맞는 집들 네. 위주로만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네 집값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동네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게 뭐 부족하고 뭐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뭐 그런 건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을 미디어도 페이스북 좋아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망원 좋아요 이런데 네. 그런 데보다도 좀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긴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을 가질 거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주민 참여, 지역에서의 정치에서도 지역 미디어가 굉장히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방에서의 그 신문들을 보면은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서울에서는 정작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되고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후보들도 그냥 뭐 어쨌든 당에 기대서 다 되면은 이제 끝 돼버리는 이 상황들. 네. 여기 제 지역구만 해도 인구가 한 지금 거의 10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무리 그 선거 짧은 기간에 노력을 해도 저희 이야기가 가닿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된 검증이나 뭐 소개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네.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언로가 주민 참여 내지는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 정주율이 낮은 서울의 특성상 이제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뭐 관심을 더 깊게 가지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뭐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어떤 주민들에게 가닿는 정보가 부족하고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같이 이제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랑 네. 이주민 방송이랑 이제 네. 독고말이랑 같이 좀 선거 대응을 함께 했었었죠. 네. 그 의원들의 이제 그 범죄 조회를 해서 네. 이제 본인들이 신고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네. 저희가 어쨌든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공유를 하고 했는데 네. 뭐 잘못했죠.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다 서울을 그렇죠. 커버할 수는 없었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전체 마을 미디어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네. 자기 지역만 챙겼어도 일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공동체 이제 미디어들이 지역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마을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 보시라고 막 던져도 또 그렇게 또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질의를 해라 후보자들한테 했는데 질문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이 이제 저도 마을을 보니까 서대문이 앞으로 지역 공동체 일을 한다 그러면 한편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너무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직장 그리고 집은 잠자는 곳.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주지는 안산이지만 활동 대부분은 영등포 와서 하고 있고 네. 서울 5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럼 나의 소속은 어딘가 그랬을 때 사실 지금 현대인이 내 잠자는 곳이 내가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또 망원동 출신이라 망원동 좋아요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안산에 또 이렇게 막 마을에 뭐 하나 막 이런 관심도 있고 네. 영등포는 내가 이제 직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단체의 공간으로서 같이 최근에 지역 연계형을 하면서 이제 영등포 FM을 부활시키려고 부채질했고 그리고 이제 공유원탁이라든지 마을넷 같은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쉬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과 네. 구도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의 갭이 너무 크고 근데 안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안산시의 최대 목표가 이제 정주 느낌 여기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이 도망가지 않게 그런 최대 고민이 있는 것처럼 아마 지역마다 그런 고민들이 다 있을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파트값만 관심 있고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은 재개발되면 나는 그럼 부자가 되나 아파트를 2개 받나 막 이런 것만 관심 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제 너무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요즘 철학자들과 많은 이론가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연결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가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 간의 연결을 우리가 공동체되는 한 사회에서 서로의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근데 이 피해자는 남의 일이 되고 예를 들어 인천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청년 아파트 네. 이제 들어온다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근데 은평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청년이 와서 거주도 하고 일도 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녀가 없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전부 다 막 대기업이 들어가 있나? 아닐 건데 그렇지 않을 텐데. 네. 누군가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계속 땅값을 얘기하고 우리 주거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게 상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는 청년들을 거부하다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청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노인들을 부양하겠습니까? 한 청년이라도 빨리 일해서 세금을 내고 이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할 일이 어떻게 주민 사이에 단절된 그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곳에서 연결을 생각하고 누군가 잘 되면 그것도 나에게 이익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서로의 공동체의 어떤 그 가능성
연결의 가능성 그리고 연결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함께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동체 미디어 이제 지역의 진짜 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네. 사실 서대문구도 이제 지역이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편이죠.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이 있고, 약간 이제 올드타운 노후된 지역들이 있고, 이런 그 지역 어떤 서대문구 내의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메꾸는 역할도 공동체 미디어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사실은 서대문구도 신촌읍을 중심으로 하는 면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만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제 생활권은 홍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제역의 일일 이용자가 한 8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심으로 우리 생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신촌읍을 중심으로 그것만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도 지역 언론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신촌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게 막상 우리 주민들이 뭐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신촌의 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가 뭐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도시재생 희망지라고 우리가 몇 군데가 선정되지만 서울시에서는 와가지고 딱 그 말하고 가요. 집이 멀쩡한데? 그럼 노후도가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데, 그럴 거면 희망지를 왜 받아서 애초부터 안 받던가. 근데 전 이럴 때 그럼 지역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했을 때는 서대문만의 전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좀 그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가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이 주민의 목소리로 이제 그게 담기면은 사실 저희가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라 지금 여론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서대문형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건지 연구하고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매체가 적다 보니까 뭐 홍제권은 홍제권대로, 가지올권은 가지올권대로, 신촌권은 신촌권대로 그냥 각자가 전체 서대문이라는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내서 이렇게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공동체 라디오 설립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회도 하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이제 저희 사단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공동체 라디오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마을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반명진 선생님께서 좀 연구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그 물론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된 마을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다양하긴 하지만은 공동체 라디오하고 이제 일단 뭐 단적으로만 보고 논다면은 일단 규모 면에서 접근성에서 이제 규모가 좀 다르긴 하죠. 이제 네. 기존에 한국에서의 그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전국적으로 7개가 있고 규모 자체도 이제 그 다르고 이제 접근성인데 그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저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워딩이 낫다고 보는데 네. 이제 마을 자체도 공동체성을 네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좀 더 이제 그 현장 친화적으로 좀 이제 범위를 좀 이제 이제 좀 작게끔 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이런 고민들은 필요했던 이유긴 해요. 사실은 그냥 공동체 라디오가 실은 이게 전달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규모 면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은 뭐 여담일 수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좀 시작된 측면들도 있었다라는 네네. 것들이 있었고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또 이전부터도 이제 그 계속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사회 운동의 차원이기도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리 차원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되었던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시작된 걸로 좀 차이점을 좀 약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병찬 대표님 그 공동체 네네. 라디오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이제 공동체 미디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꼭 지상파를 갖고 있어야지만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의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들을 보면 지상파 없이도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공동체 라디오라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상파가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맞긴 맞다라고 생각해요. 현재까지 그것 말고 입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즉 서대문 지역구에 공동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준도 만드셔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되어지는 그런 미디어라면 저는 공동체 라디오라고 전 불러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이게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면 늘 이제 권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에 틀거리를 만드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확실한 건 지역 서대문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내리고 서대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역할과 미션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게 너무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 내리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만의 그 전문성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만의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맞는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획득하는 게 저는 기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를 16년 동안 하면서 느꼈었던 일종의 압축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다면 그런 거죠.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저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꼭 지상파 그 주파수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를 정의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조직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저는 그 법인 설립 자체가 이미 네.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인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잘못되든 사업 운영이 잘못돼도 그렇고 법적인 책임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법인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투명하게 그리고 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아마 목표로 해서 여러 미션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서울 공동체의 법인에 네네. 많은 후원인들을 또 모아야 할지가 아마 굉장히 큰 숙제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대문구를 포괄하는 어떤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밑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네네. 이제 아까 가재울 이름 뗀 거 싫어하시겠지만 가재울만이 아니라 홍제동이든 어디든 네. 이제 주민들이 이거 가재울 라디오잖아 이렇게 안 하게 확산시키는 것도 되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마침 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제 법인은 만들었습니다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이름의 법인은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지상파 주파수를 이제 받아서 진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이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주민분들 또는 뭐 어떤 단체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가 지금 가칭으로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설립 추진위원회를 함께 좀 조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성을 해서 이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공지를 드리게 될 텐데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설립은 이 구 가재울 라디오였던 이 조직만이 뭐 독단적으로 추진하거나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원하고 있고 그런 주민들의 수가 적지 않고 또 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단체들이 모두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해야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 더 잘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얘기를 해주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계획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끝으로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얘기 나왔던 것들 좀 정리하는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정혜재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막상 저희가 그렇지만 나오면 또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것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게 희망이 있다. 구의원이 직접 나오셔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계시는 게 청신호다. 네, 저희는 영등포에서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구의원님처럼 좀 지역의 구의원들이 좀 더 이 공동체 라디오에 더 많이 관심을 쏟아주시고, 무엇보다 정치적 견해든 어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찬반이 있더라도 나와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 만들어질 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위상이나 또 그런 그 중요성이 더 이렇게 좀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래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자리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바로 저도 인터넷 방송국에도 있어보고 언론사 차렸다가 망해도 보고 그렇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역 언론을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차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차피 구의원은 이제 그 언론사를 차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서대문 라디오가 잘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지역에 언론 하나 진짜 괜찮은 거 하나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특히 이걸 뭐 보고 계시는 뭐 서대문 라디오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가지고, 아까 관악 FM처럼 뭐 240만 원에 우리 구에서 준회 만회 해가지고 반박 기사나 뭐 이런 거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을 때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 미디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민자치의 시대, 주민참여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이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면준 선생님 오늘 네. 정리 좀 해주시죠. 그 뭐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모양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형화된 어떤 답이라기보단 각 지역마다 실천 주체들마다 다른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관악 FM도 그렇고 또 같이 봤던 마포 FM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도 서대문만의 색깔이 있을 거고 거기에 어떤 현장 구조에 맞춰서 어떤 미디어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재울 라디오 때와 서대문과의 차이점은 그만큼 더 많은 실천 주체들이 참가를 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거기에 맞춤한 어떤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부러운 게 그래도 좀 감각 있으신 구의원분이 이제 계셔서 아까 언론 활동도 하셨다 해서 어쩐지 약간 좀 다른 많은 그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기대가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하는 모습 잘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선 대표님 혹시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7년이잖아요. 7주년인데 그리고 법인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사람을 확장시키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과 미션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확장성이 높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확장성이 넓어졌을 때도 갈등이 없이 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7년이 됐고 사단법인을 만들 만큼 이 조직의 어떤
내용적 부분들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데다 집중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 미션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될지 바운더리가 정의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업들을 잘 해내서 사다모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단기간에 가기보다는 정말 이제 내실있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요. 회비도 내겠습니다. 네. 돈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 저희 법인에 이제 회원이 50분 계세요. 좀 신분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법인을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조만간 이제 많은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추진위원회 가칭이지만 네,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또 요청드릴 수도 있고 또 방송 보고 계신 주민분들께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 되겠고 또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셨을 때 또 저희가 저희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끝으로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광고 말씀드릴게요. 로컬 콘텐츠 랩 가자 새로 고침이라는 공간에서 저희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알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주는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잠깐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새로 고침은 우리 가젤 컬처밸리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지대 앞에 이 상권이 그냥 단순하게 뭐 정치인들마다 맨날 공약으로 하는 건 명물거리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어떤 컨텐츠로 명물거리 만들지는 제가 늘 궁금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잠시 쉬어가자 놀다 가자 뭐 이런 이름으로 이 가젤 컬처밸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나가자 이동의 생활상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1차 이제 응모를 해서 돼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갖고 해주셔야지 또 2차 이제 응모돼서 지역 변화에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 서대문 라디오도 많은 관심 갖고 네.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방송으로 이 공간이 나가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도 너무 화면 예쁘게 나와서 지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서동행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에서 11월 온라인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11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구조되어 치료받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치료비와 동물권 인식 개선 광고비로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기증하신 분들께는 삶에 든든한 도움이 되는 서동행 정회원권 또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고요. 어떤 든든한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거나 이제 기증하실 물품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서동행을 검색해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협 정의연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10월 8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사 특별전 길 위에서 30년 결국은 희망이더라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의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방송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이제 국민 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방송은 1시간 쉬고 이제 7시부터 다음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미니 FM 중간에 1시간 쉬는 시간이 있고요. 네, 7시부터는 함께 짓는 우리의 집 공동체 주택 첫 삽뜨기 첫 삽뜨기라는 내용으로 송하진 주택협동조합 시작이 반에서 활동하시는 송하진님 그리고 사회주택 전문기업 어울리 대표이신 김수정 대표님 그리고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 의원님 그리고 저희 황우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PD님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분을 빠뜨렸는데 민달팽이 유니온 협동조합 주거문화팀의 시도님 이렇게 5분의 패널을 모시고 공동체 주택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2시간 내내 댓글을 하나도 소화를 못했어요. 잠깐만 좀 그렇죠. 빨리 네, 맞습니다. 빨리 마치고 좀 쉬셔야 되는데 잠깐만 댓글만 좀 소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려야지. 네, 풍주쌤님 오늘도 네, 접속해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1년 240이면 너무했었네요라는 이제 그 관악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네, 슬픈 댓글- 이야기죠. 아 진짜. 이야기 남겨주셨고, 그리고 아이조아 뮤직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출첵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희망이 있다, 감동적인 마무리예요. 심쿵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항상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힘내서 방송을 만들고 또 이야기들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정혜실 대표님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어요. 신청곡을 이제 정혜실 대표님께서 주시면 저희 진짜 마칠 수 있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 BTS BTS 다이너마이트요? 최근에 나온 노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줄까요? 이 노래 핫하군요. 네. 개박을 기원하는 노래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저희 또 다이너마이트처럼 임팩트 있는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를 바라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